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동영 모의고사 4회입니다. 자, 동영 모의고사는 여러분 교재 가지고 진행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 교재 문제 모두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장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빠른 것은 CPU 속에 있는 레지스터가 되죠. 그리고 CPU와 주격장치 사이에 있는 바로 캐시가 있죠. 그리고 주격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보조기억장치가 있죠. 보조기억장치 중에서도 가장 느린 것은 이제 자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접근 속도가 빠른 것은 바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3번에 써져 있군요. 자, 2번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대한 역사 중에서 이제 획기적인 게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있죠.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무엇이에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이제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제안을 했냐면 본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병렬 처리 방법 중 SIMD가 있다. SIMD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죠.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ISC 구조와 RISC 구조가 있는데, 자, CISC, RISC인데 명령어의 종류가 많죠. CISC는. RISC는 명령어 종류가 적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종류가 적으면 이미 다 해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제 더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명령어 크기가 고정 길이 방식입니다. 다 크기가 똑같죠. CISC는 이제 가변 길이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번에서 설명하는 게 모두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파이프라인 기법이다 라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기법이다 라는 거면 수도관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컴퓨터가 쉬지 않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명령어 처리하고 하나의 명령어 처리하고 또 하나의 명령어 처리하고 이런 방식인데, 이거를 이 하나의 명령어를 내부 구조에 따라서 2개 또는 4개 또 다른 개수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처리하는 방식을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3개의 일을 끝내는 이 끝나는 지점을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기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네, 수식의 결과가 거짓인 것을 찾으시오. 30D라는 16진수가 있고 524라는 10진수가 있는데 이게 더 크다.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거죠. 30D를 10진수 둘 중에 하나의 진수로 바꿔주면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 16, 16의 제곱자리가 되죠. 3 곱하기 16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16 더하기 1 곱하기 D가 되는데, 16진수에 있어서는 A, B, C, D가 있었을 때 10이다, 11이다, 12이다, 1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781이 나오군요. 그래서 524보다는 크죠. 네. 그 다음에 0.125라는 10진수가 있고 0.011이라는 2진수가 있는데 2개를 비교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0진수로 얼마냐? 이 0.5의 자리, 0.25의 자리, 0.125의 자리죠. 그래서 0.25하고 0.125를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0.375가 되는군요. 자, 2개의 숫자가 같은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군요. 자, 3번 볼까요? 11이라는 8진수와 1001이라는 2진수가 있습니다. 자, 8진수를 2진수로 바꿀게요. 이거 하나당 얼마로 바꾸면 되죠? 3자리로 바꾸면 되죠. 이거는요, 3자리.
그래서 1001, 1001 동일하죠? 자, 이번에는 0.01이라는 10진수가 있고 0.01이라는 이진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겠습니다. 얘가 0.5의 자리, 얘가 0.5의 자리, 0.25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0진수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0.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더 크다가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변수가 4개입니다. 자, 4개에다가 w바, y의 바, wxz, 그 다음에 wx 바 y, w바, 네, x의 바, z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카르노 맵을 이용을 했을 때 자, 맵에 표시된 함수로 옳은 곳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일단은 카르노 맵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4변수니까 자, 여기를 우리가 자, 4칸씩 조절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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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에 제목 쓸 자리 남겨두고 또 4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정할까요? 자, 여기는 wx, 자, 여기는 yz 이렇게 하겠습니다. 00, 01, 10, 11, 00, 01, 10, 11. 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w바, y바, w바, y바를 표시를 할 건데 자, w의 바니까 0인 거죠. 그 다음에 y의 바, w바와 y바를 만족하는 이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에 이제 모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1, 1, 1, 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4개가 만약에 묶였다 그러면 y의 바가 되고 z 없어지죠. w의 바가 되고 x가 없어지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번에는 wxz를 표시할게요. 그럼 얘는 다 1이라는 소리죠. w가 1이고 x가 1이고 지금 여기죠. 이 부분하고 z가 1인 곳을 찾으세요. z는 이제 뒤쪽에 써진 거니까 여기 z가 1인 곳, 또 z가 1인 곳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wx 바 y를 찾을게요. w가 1이고 x의 바인 걸 찾으세요. w가 1이고 x의 바인 거 지금 여기죠. 여기서 y가 1인 걸 찾으세요. y는 앞에 써진 게 1이죠. 그래서 얘와 얘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w의 바, x의 바, z의 바를 찾으세요. 그랬죠. 그래서 w도 0이고 x도 0이고 z도 0인 거 여기하고 z가 0인 거 여기하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군요. 그럼 이제 모두 찾았으니까 번호를 붙여서 써보면 되겠죠. 자, 자리값 한번 찾으세요. 여기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네, 8번, 네, 여기가 8번, 여기가 8번이죠. 8번, 네, 9번, 10번, 11번, 자,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있는 데만 찾았더니 0번, 1번, 2번, 4번, 5번, 13번, 15번, 11번, 10번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있는 곳을 찾아볼까요? 네, 그랬더니 어디에 써져 있어요? 네, 바로 4번에 써져 있군요. 자, 5번입니다. 자, 레이드에 대한 내용인데 레이드는 우리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0번은 이제 스트라이프입니다.
나죠? 특징이. 그 다음에 1번은 뭔가요? 미러링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해밍 코드가 되는 것이고 3번은 이제 페리티인데 자, 4번은 자, A는 이제 비트 단위, 얘는 이제 바이트 단위, 얘는 이제 블럭 단위가 되죠. 얘도 페리티. 네. 자, 얘는 뭔가요? 페리티를 가지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저장을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옳게 써진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제 4번이 되는군요. 그죠? 네. 다른 것은 다 뒤섞여 놨죠. 자, 6번입니다. SQL 명령에 관련된 건데요. SQL 명령어는 DDL, 또 DML, DCL 이런 것들이 있죠. DDL은 이제 정의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create, 자, alter, 네, drop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조작어에는 이제 select, 그 다음에 insert, 네, delete, 네, 그 다음에 update 이렇게 있죠. DCL에는 뭐가 있나요? grant, 권한을 부여하다. 그 다음에 revoke 이렇게 있죠. 권한 취소하는 거죠. 네,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거,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취소해 주세요. 롤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DML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건 뭐가 있어요? Select, Update, Insert.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33 슬래시 나누기죠? 43 곱하기 빼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해볼까요? 자, 27이 들어왔습니다. 27. 그러면 이 스택에 있어서 27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27이 있는 상태에서 3이 들어왔군요. 자, 또 27이 있고 3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3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거듭 제곱하는 거죠. 연산자를 만나면 얘 두 개를 꺼내는 거죠. 꺼내서 거듭 제곱 연산을 해서 넣는 거죠. 자, 27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꺼내서 거듭 제곱 연산 3의 3승은 얼마죠? 27이죠. 그래서 27을 계산해서 이곳에 넣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연산을 만났군요. 그럼 또 두 개를 꺼내요. 27 나누기 27 하면 1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이 있는 상태에서 4가 들어오죠. 또 자, 1이 있고 4가 있는 상태에서 3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만났어요. 두 개를 꺼내서 4, 3, 12죠. 1이 있는 상태에서 12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빼기 연산을 만났죠. 그래서 두 개를 꺼내요. 그래서 1 빼기 12에서 마이너스 11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느냐? 곱하기 연산이 여기 있군요. 곱하기 연산이 계산되고 난 후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탑은 맨 꼭대기에 12가 있는 것이고 탑 마이너스 1 바로 그 밑에는 1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8번입니다. 네,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버블 정렬. 96725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버블 정렬은 우리가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비교하면 되죠. 생각나죠, 여러분? 자, 1단계 들어갑니다. 두 개 비교할까요? 자리 바꿉니다. 작은 걸 왼쪽으로 오세요. 오름차순이니까. 자, 7이 오고 9가 오는 거죠. 네, 비교합니다. 작은 걸 왼쪽.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 예쁘게 써볼까요? 6, 7, 2, 5, 9가 있군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렇게 비교하세요. 네, 작은 걸 왼쪽에. 비교합니다. 작은 걸 왼쪽에. 비교합니다.
작은 걸 왼쪽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완성된 거입니다. 지금 2회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6, 2, 5가 있는 거죠. 3회전 들어갑니다.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그래서 6이 결정되는 거죠. 자, 4회전입니다. 비교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5, 6, 7, 9 정렬이 됐는데 문제에서는 패스 3을 한 결과 2, 5,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인가요? 2번이다 라는 거죠. 자, 9번 문제입니다. 헤더의 위치가 54다. 0의 방향이다. 디스크 대기 Q 나열하겠습니다. 27, 31, 48, 51, 65, 76, 100이다 라고 그랬고 지금 헤더의 위치가 54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스캔 방식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한다 라고 그랬죠. 0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다음에 100부터 출발을 해서 자, 그 다음 100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서비스 받는 트랙은 뭐겠습니까? 65가 되는군요. 바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C스캔 방식이다 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끝까지 이동한 후에 더 이상의 요청이 없으면 헤드의 가장 바깥쪽 끝으로 이동하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요청을 서비스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스캔 방식이 이제 맨 끝에까지 헤더 가장 안쪽 끝에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제 맨 끝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끝까지 이동하느냐 또는 여기까지 만약에 27이다 그럼 27에서 자 끝내고 자 또 다시 끝으로 이동하느냐 그런 경우가 종종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오지는 않고요. 문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나중에 처리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65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자, 요청된 페이지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1, 2, 5, 2, 1, 3, 2 이렇게 있고요. 무슨 방식이다 그랬냐면 LFU 방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LFU 방식은 이제 프리퀀시 참조된 횟수가 가장 적은 걸 찾는 거죠. 그래서 2가 있고 자, 프레임이 몇 개가 있다 라고 그랬습니까? 네, 프레임 수는 몇 개인가요? 3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3칸을 우리가 나열을 해 본 다음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2가 있었어요. 2가 있는 상태에서 3이 있습니다. 2가 있고 3이 있는 상태에서 1이 있습니다. 자, 2, 3, 1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1이 있는 거죠. 페이지 부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써야 되군요. 페이지 부재, 자, 안 일어났죠? 2, 3, 1 그대로 안 일어났죠? 2, 3, 1 그대로 안 일어났죠? 자, 여기서 따지세요. 이제 누군가를 내보내고 5를 가져와야 되는데 2는 몇 번 참조했나요? 하나, 둘, 3번 참조했죠. 2는 그죠? 1은 몇 번 참조했어요? 2번 참조했죠. 3은요? 1번 참조했죠. 그러니까 3을 내보내고 5가 들어와야 되는군요. 페이지 부재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2, 5, 1 안 일어났죠? 1이 들어옵니다. 2, 5, 1 안 일어났죠? 3입니다.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여기서 생각을 해야죠. 2는 하나, 둘, 셋, 4번. 5는요? 한 번. 그러니까 5를 내보내고 3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페이지 참조, 페이지 부재 일어났죠. 자, 2를 찾으니까 그대로죠. 안 일어났죠? 그래서 페이지 부재는 총 몇 번 일어났습니까? 5번 일어났군요. 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1이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간선들이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숫자를 한번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24, 23, 네, 14, 네, 17, 11, 네, 15, 21 이렇게 있습니다. 최소비용 신장 드리고 프림 알고리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프림 알고리즘이다. 0에서 출발하겠다. 자,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0에 2, 0에 프림이니까 0에 연결된 중에서 네, 간선 비용의 합이 작은 걸 선택하죠. 8이 작아요? 28이 작아요? 8이 더 작죠. 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0과 5가 이제 연결이 된 거죠. 0과 5와 연결된 모든 간선들을 파악을 해서 가장 비용이 작은 걸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선택이 되는군요. 이제 0, 5, 4가 연결이 됐어요. 여기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지정합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0, 5, 4, 3이 연결됐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지정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0, 5, 4, 3, 2가 중에서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15가 지정되는군요. 0, 5, 4, 3, 2, 1 중에서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여기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어때요? 가장 마지막에 선택된 거는 1번에서 6번으로 가는 것이 되는군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네. A 클래스와 B 클래스는 이제 서로 상속 관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A가 부모고 B가 자식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정의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기능을 변경해서 다시 정의한다 그랬어요. 다시 정의한다. 다시 정의한다. 자식이죠? 네. 다시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파이프라인 단계 수가 4다라고 그랬고 10개의 명령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파이프라인 단계가 4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얼마가 걸릴까를 일단 우리가 알아내야지 이 전체가 얼만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클럭 주파수가 1MHz다라고 그랬어요. 1MHz다라는 것은 뭐죠? 1초에 1메가번 한다,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반복할 때는 몇 초냐? 1메가분의 1초다라는 거죠. 자, 킬로메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니까 결론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초 걸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밀리, 마이크로, 나노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즉 1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는군요. 이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할 때 1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군요. 자, 4개니까 총 4 마이크로 세컨드가 들어오겠죠. 명령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이제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또 붙었어요. 그럼 또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붙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예요? 네, 여기 붙을 때마다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0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 마이크로 세컨드에다가 이제 총 더하기 9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3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네, 이건 이제 통신 용량 구하는 거를 물어보고 있죠. C는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로 구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신호대 잡음비 이것이 얼마다? 15다. 대역폭, 얘가 대역폭이죠? 이게 1200이다. 그래서
1200 더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15가 되는군요. 1200 더하기 로그 2의 16이죠. 자, 로그 2의 16은 로그 2의 2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됩니다. 네, 그래서 1200 더하기 4가 되어서 1200, 이게 곱하기군요. 네, 곱하기 1200 곱하기 4가 되어서 정답은 4800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A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 ASCII 방식이다 라고 그랬어요. 네, B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EBCD, IC 방식이다 라고 그랬어요. 둘이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ASCII는 7비트로 자르는 거고 EBCD, IC 코드는 8비트로 자르는 거예요. 자, 다 이진수로 우리는 통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8개씩, 나는 7개씩 해서 문장을 완성해서 줬는데 얘는 8개씩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통신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 형식 간의 변환 기능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형식 변환, 형식을 변환하는 형식 변환, 또 압축, 또 암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계층이 OSI 7 계층 중에서 무슨 계층인가요? 바로 표현 계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스푸핑 공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스푸핑. 자, 스푸핑이 뭐 하는 건가요? 여러분, 서로 속이는 거죠. 속이기. 뭘 속이냐? 뭐를 속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RP 스푸핑, IP 스푸핑, 또 DNS 스푸핑.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ARP 스푸핑이다. 그러면 맥 주소를 변경을 해버리는 거, 속여버리는 거죠. IP는 다른 사람이 쓰는 IP 주소를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네, 쓰는 것을 말을 하고요. DNS 스푸핑이다. 그러면 DNS를 공격하는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도메인 네임을 친다. 그러면 DNS를 거쳐서 이것에 맞는 IP 주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도메인을 치더라도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IP로 가버리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사이트로 이동을 해버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MP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P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말을 하죠. 그래서 스푸핑 공격에 지금 맞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IP 프로토콜이 어때요? 비신뢰성에다가 비연결형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IP 주소를 이용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어디 고객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ICMP가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 DOS 공격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있는데 서버는 여러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일이 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도스 공격 기법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SYN 플로딩이 있습니다. 네, 즉 4번에 나와 있는 SYN 플로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나와 있는 핑오브 데스 방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티어 드롭 어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랜드 어택이다 라는 또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어때요?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SIM 플로딩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출발지 IP 주소를 다른 주소로 위조시켜 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응답 신호가 보냈는데 안 오는 거죠. A에서 B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럼 B가 나 신호 보내도 될까라고 해서 B가 OK를 했으면 여기 전송이 와야 되는데 B가 기다려도 전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 갔네. 그래서 이걸 Q에다 넣어놓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간 기록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Q에다 넣어놓다 보니까 이게 넘쳐버리는 그런 걸 말을 하죠. 핑 오브 데스 방식이다라는 것은 핑이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를 점검하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눈꽃만큼에 대한 데이터를 서버한테 보내가지고 OK라는 것을 얻는 게 목적인데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본인 일은 못하고 계속 OK 신호만 보내는 거죠. 네. 자, 티어 드롭이다 라는 것은 이제 패킷에 관련된 거죠. 패킷을 조립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전송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패킷은 이제 순서대로 조합을 해야지 올바른 게 되는데 조합되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죠. 랜드 어택은 출발지와 목적지 IP 주소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A라는 배열이 있죠. int, A 해가지고 이건 뭐죠? int 정의하면서 네, 배열을 정의하면서 바로 초기치를 주고 있죠. 네, int, A 그래서 여기 이제 가로 안에 숫자가 없으면 이것의 개수만큼 자리가 잡혀지게 됩니다. 10, 20, 30, 70, 80, 90 자리가 부족하군요. 어디로 100 여기다 쓸까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네모를 쳐볼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언을 하는데 PTR이라는 포인트 변수를 선언했는데 A 더하기 3이라는 초기치를 줬어요. 여기가 A고 얘가 A 더하기 1, 얘가 A 더하기 2, 여기가 A 더하기 3. 바로 여기가 PTR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 i는 0부터 포문에서 i는 0부터 해가지고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을 해주는데 출력을 해주세요. 프린트 해주세요.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데 자, ptr 더하기 i 빼기 2 값을 해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i가 이제 처음엔 0이죠. 조건에 만족하니까 i에다 0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ptr 더하기 0 빼기 2를 하세요. 이게 이제 뭐냐, ptr에 있는 값 얼마요? 40이 되죠. 40 빼기 2를 하시오. 즉 38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이제 i가 1이 됐어요. 1. 네, 1을 넣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ptr 더하기 1 빼기 2. ptr 더하기 1. 여기가 바로 ptr 더하기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 되죠. 50 빼기 2는 48이군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i가 2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나요? ptr 더하기 2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바로 ptr 더하기 2의 자리죠. 그래서 60 빼기 2니까 58이 되는 거죠. 자, 3이 됐을 때 해볼까요? 네, 그러면 ptr 더하기 3 네, 빼기 2 해주면 되죠. 그러면 70에서 2를 빼니까 68이 되는 거죠. 얘가 ptr 더하기 3의 자리죠. 자, 4를 해봅니다. 4. 자, 4를 해보면 ptr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80에서 2를 빼니까 78이죠. i가 5가 됐는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출력되는 결과는 38, 48, 58, 68, 78이 되는군요. 자, 19번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박지성의 결석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VLOOKUP을 할까 HLOOKUP을 할까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A2에 이름이다 라고 적어져 있고 여기에
김남일, 이천수, 박지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간 점수, 기말 점수, 결석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결석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름, 일단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박지성을 찾아야 되죠. 이름이 이렇게 세로로 써져 있으니까 뭘 쓴다? VLOOKUP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VLOOKUP은 여기다가 뭘 찾을 거냐? 찾을 거. 누구를 찾을 거다? 박지성을 찾겠다. 그 다음에 어디서 찾을 거냐? 범위. 자, 전체 범위를 잡아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자, 데이터가 어때? A3에서부터 D5까지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A3에서부터 D5 범위 중에서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이 범위는 이천수를 찾을 때나 김남일을 찾을 때나 범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참조 달러가 오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이 범위에서 중간을 가져올 거냐, 기말을 가져올 거냐, 결석을 가져올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석을 가져와야 되니까 4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옵션에다가 0을 적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1을 적으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잘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이제 0을 적어야 될까, 1을 적어야 될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네. 네트워크 명령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NS lookup이다 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쪽에서 룩 찾아주세요 라는 것은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IP 주소, 예, 특정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